그러고 나서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25년 동안 2등을 해봤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죠.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좌우명으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걸 자기 인생에서 확인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의외로 구호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 인생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성취를 해본 그런 기억이 있는가? 제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이 바뀌어서 제 인생을 바꾼 이야기 지금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마산 오동동이라는 곳이에요. 우리 동네 누나들은 밤이 되면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정육점 불빛 아래 앉아서 술 취한 취객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어릴 때 꿈은 우리 아버지 같이 안 사는 거였습니다. 매일 술이 취해서 인사불성인 아버지의 모습, 쌀띠주에 쌀이 떨어져도 걱정 한번 하지 않는 무책임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우리 엄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낮에는 포장마차하고 밤에는 술집 아가씨들 빨랫감 수거해와서 세탁해주는 일로 저희들을 키웠습니다. 세탁하다가 팬티라도 하나 없어지면은 새파란 술집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이닥쳐서 우리 엄마한테 닥달을 하고 우리 엄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쩔쩔매는 모습 보면서 자랐습니다. 내 자신한테만큼은 이 지긋지긋하고 자존심 상하는 가난을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 정말 많이 하면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세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서울에 있는 친구 모임에 가면은 이거 공부도 못한 게 어떻게 이렇게 출시했는데 이 소리 정말 듣기 싫어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적답으로 나는 공부하면 열심히 해서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은행에 들어갔어요. 저 상고를 마산 상고라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제 기준으로 안 했기 때문에 첫 직장을 제약회사 배달사원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영업해오면은 바카스 같은 무거운 드링크류를 짐자전거에 싣고 시내 약국에 배달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배달하다가 은행 앞에 지나갈 때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지나갔습니다. 친구 만날까 싶어서 쪽팔리니까. 아 근데요 좀 이렇게 좀 세서 이야기하면은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 근데 공부 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지금 생각해보면요 모르긴 해도 은행에 들어가고 IMF 때 잘렸거나 맹퇴하거나 해서 지금 장수 막걸리 2병 들고 청계산에 나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근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강의하러 오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묘했어요. 여기 앞에 KB국민은행 여러분들 아시죠? KB국민은행에 회원이 15,000명 되는데 그중에 PB, VIP 고객을 상대하는 PB들 중에서도 최고 똑똑한 팀장들을 제가 교육해요. 다음 달에도 제가 교육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면 한국은행 원서가 한 장 나왔어요. 지원할 수 있는 원서. 전교 2등 하면 국민은행 원서가 나왔거든. 저는 원서 냄새도 한번 못 맡아요. 근데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KB국민은행 PB들 다 똑똑한 애들 이 새끼야 이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내가 교육하는 사람이 됐어요. 와. 조금 더 박수 친 김에 자랑 좀 달라고. 얼마 전에는요 청와대에 가서 5번 연속 앵콜 강의를 했어요. 청와대 생기고 나서 청와대 직원들한테 강의했는데 최고 홍도가 좋아서 청와대 역사상 처음이래요. 5번 연속 앵콜 강의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삼성전자에서 강의를 했는데 삼성전자 딱 하니까 플래카드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명사 초청 특강 아웃이야. 우와 이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명사가 된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인공지능연구원 아세요? 인공지능연구원 하잖아. 인공지능연구원의 카이스트 서울대 박사들 앞에서 실주 강의했어요. 강의하고 인공지능연구원장이 지금 역대 강의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질문도 많이 나오고 공도가 좋았대요. 완전 박수 치세요. 오늘은 이걸 합격하는 게 아니고 그치만 난 다시 태어나면 진짜 공부하면 열심히 해보고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해서 저는 야간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회사를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넓은 세상으로 가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성공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무작정 야간 열차를 타고 마산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보험영업이었습니다. 보험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상품교육 받고 매일 아침에는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보험 외치고 그러고 나서 보험을 팔기 위해서 필도로 나갔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때 서울 구경을 참 잘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지하철로 돌아다니고 63빌딩도 가보고 유람선도 타보고 남산에도 올라가보고 그때 하도 돌아다녀서 그때 익혔던 지리가 지금도 도움이 될 정도로 돌아다녀. 내 자신의 처지가 도시의 콘크리트 숲속에 버려진 외로운 하이에나?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반대면에 술 마시고 갈등하고 잠 못 자고 그런 시간을 서너 달의 시간을 그렇게 허송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등산을 갔다가 하산길에 절에 가서 약수를 한 잔 먹고 앉았는데 그 절이 좀 분잡스러워요. 무슨 행사를 해요. 뭘 하더라고 보니까 절을 천배를 하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씨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안 좋고 하면 내 몸을 혹사시켜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에이씨 나도 한번 해보지 뭐. 법당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불경을 외우고 있는데 우두커니 앉았다가 사람들이 일어서서 절을 시작을 할 때 저도 따라서 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식 절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절을 어떻게 하는가 경륜질을 해가면서 겨우 500번의 절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려고 하다가 절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최고 어린 거야. 대부분이 중년의 여성분들이었고 남자분들도 다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보다도 나이도 많으신 분들도 열심히 절하고 계시는데 내가 최고 어린 놈이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단 말인가. 그 절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왠지 모르게 내 인생이 영원히 낙오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절 문지방 앞에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마음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래간만에 뭔가를 한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절하는 모습을 이렇게 훔쳐봤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아주 연로한 할머니셨어요. 내가 볼 때는 좋게 팔순은 되어 보이는 아주 연로한 할머니가 가냘픈 몸매에 회색 법복을 입고 계시고 하얀 머리, 백발의 긴 머리에 비늘을 꽂으시고 등이 이렇게 좀 굽은 할머니가 한 배 한 배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절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는데 할머니도 절을 마쳤어요. 제 옆에 앉으셨어요. 내가 동지애가 느껴졌어. 그래서 내가 말을 건넸어요. 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젊은 저도 힘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 왈 총각 매일 하면 안 힘들어. 나는 오늘이 100일째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예? 할머니 뭐라고요? 총각 나는 오늘 100일기도 마지막 날이야. 그래서 나는 오늘로서 1100 딱 100일째 했어. 총각 매일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저는요 할머니의 이 말씀이 쇠망치가 되어서 내 머리통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당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도 저는 혼자서 앉아서 한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할머니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절을 100일 동안이나 하셨을까? 모르긴 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팔순이 다 돼가는 할머니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추측하건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손주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다든지 자식이 사업이 잘 되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젊디 젊은 놈이 영업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시작했으면 열심히라도 한번 해봐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밤에는 술이나 먹고 갈등하는 이 한심한 젊은 청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몰라. 그 땅 안에 퍼지르고 앉아서 엉엉엉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좋다. 나도 할머니가 그랬듯이 내 인생 걸어놓고 딱 100일간만 열심히 해보자. 딱 100일 동안은 내 영혼까지도 다 판단하는 마음으로 어떤 변명을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보자. 그렇게 100일을 살았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다라면 깨끗하게 손 털고 다른 일을 하자. 저는 그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문방구에 가서 전지를 한 장을 샀습니다. 학교에서 대자보구처럼 큰 전지. 경기도 역곡에서 살 때예요. 그게 월세방이 가장 쌌거든요. 거기에서 큰 전지에 매직을 가지고 칸을 100칸을 갈랐습니다. 제목을 101 도전하고 붙였습니다. 그 옆에다가는 행동, 강령, 쉽게 명,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구체적인 활동,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사람을 만나고 이걸 10개를 적었습니다. 그걸 자취방 벽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등포에서 21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하고 적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탔느냐? 초놈이 9시에 뉴스에 맨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가장 부자구나. 이왕이면 부자 동네 가서 영업하자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가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돌입 방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히 전화번호 책에 하시성을 가진 사람, 이걸 이야기 잠깐 해드릴까요? 압구정동 뒷골목에 들어가서 그날따라 유난히 거절을 많이 당하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물었습니다. 내 눈앞에 궁궐 같은 집이 눈에 한 채 들어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얼마나 부자일까? 이 사람이 내 도와주면 내가 성공하고 있을 건데 남 넘어가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저런 놈 한번 키워달라고 이야기해버릴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담배 연기를 딱 뿜어내는데 그 담배 연기 속에 대문에 붙어있는 문패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하신. 그래서 그 문패를 보고 아이디가 번쩍 떠올랐어요. 전화번호 책을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공중전화 부스에 전화번호 책이 있었던 거 아세요? 네. 연식이 있으니까. 전화번호 책을 보니까 하시성 간 사람이 2,000명이 넘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편지 쓰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형제님께 전동화살 때 상경에서 올립니다. 저는 진양아시 사직국밥 33채소를 하석됩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서울로 상경에서 영업사원이 되었는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게 영업을 하다가 우연히 전화번호 책을 펼쳐보고 서울에만 2,000명이 넘는 하시성을 가진 형제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좀 이제 형제님들을 통해서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번호를 주십시오. 진양아시 가문을 빛낼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퇴근하고 나면 편지 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을 넘도록 편지를 써서 1000통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하고 똑같은 이름이 3명이 있었어요. 또 다른 나에게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한자, 상자, 용자,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썼고 한 사람 이름에 전화번호가 많은 사람은 좀 더 부자일 것 같아서 좀 더 정성들여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1000통을 모아서 한꺼번에 5,000통에 붙였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한 400통 정도는 거의 수치 문명으로 바로 돌아왔어요. 한 250통 정도는 수치물 딱 바로 돌아왔고 전화는 딱 한 통 왔어요. 그것도 제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활동 마치고 들어가니까 여직원이 저한테 웬 하시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라 하더라고요. 석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잠을 쫓아가면서 편지를 썼고 손이 부르트도록 저한테 편지지나 우표값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딸랑 한 통. 실망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 번 전화하고 끝내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두 번째 편지를 뭘 쓸까 고민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 참 좋죠.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국인의 뿌리라고 누른 책이 있었어요. 기역부터 희역까지 하시란을 보니까 하시에 성공한 사람들 조상의 유래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그걸 써머리를 해서 메모를 요약을 해서 보냈습니다. 형제님은 자랑스러운 진양 하시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십니까? 각설하고 편지 5번 보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400명 정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계약은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냉대는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준 분도 계시고 밖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사주고 지금도 인연을 맺고 있는 분도 여러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영업을 했습니다. 저는요 100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100일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일같이 내가 정한 행동 강령 이것만큼은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집으로 돌아올 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우리 집에 가려고 하면 계단을 많이 올라갔지 골목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앉았다가 가야지 눈 떠버리니까 봉이 턱버려가지고 바로 출근한 적도 있고 집에 들어갈 때는 말을 많이 해서 침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집에 들어갔지만 집에 들어가서 100칸 중에 한 칸에 최선을 다해서 산 제 하루를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0일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부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주기 시작을 하고 소개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영업을 하면서 25년 동안 이등을 해봤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받았던 월급, 첫 월급에서 5개월 만에 우리 브라질에 가 있는 여동생 가라계약 하나 넣어가지고 14만원 받았던 게 내 월급의 첫 시작에 교육비하고 다 받아서 하는 게. 네? 그게 1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되고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ING라는 회사에서는 5번 연속 챔피언을 했습니다. ING라는 회사 인터내셔널의 네덜란드 그룹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금융그룹이에요. ING 그룹이 굉장히 큰 회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종합금융그룹에서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ING그룹 본사에 가면은 대통령 사진은 없어도 제 사진에 걸려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방대 할거다 지방대 양대학 나온 놈이 대기업의 영업 총괄 임원을 8년 동안 했습니다. 100일을 투자해서 지긋지긋했던 가난의 사슬을 저는 제 손으로 끊었습니다. 이제 박수 치세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30년 전에 내가 왜 교육사업을 하느냐, 이 할머니가 나한테 줬던 불씨, 성공의 불씨를 내가 남들한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면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서 또 경제적인 거는 어느 정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은 없을 정도로는 내가 돈을 다 벌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교육사업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내가 할머니한테 받았던 불씨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와 함께 100일 도전을 시작할 HST 3기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10월 17일 화요일 서울 역삼동에서 최대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